이번 시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문제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죠. 제목은 익숙한 퍼즐입니다. 제목을 보면 많이 봤던 문제인 듯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철수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해바라기 씨 햄스터 고양이를 사가지고 오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배에는 철수와 다른 물건 하나만 실을 수 있고 철수가 없는 상태에서 햄스터랑 해바라기 씨를 두면 햄스터가 배가 부르고 고양이랑 햄스터를 두면 고양이가 배가 부르게 된다. 뭐 이런 조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 식인종 문제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그런데 문제의 요구사항은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서 제시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신 것처럼 이 문제는 자주 봤던 익숙한 문제입니다. 풀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컴퓨팅 사고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를 해보면 문제에서는 지정된 상태가 있습니다. 시작과 종료입니다.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상태예요. 누군가 배가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은 문제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으라고 했어요. 또 단순한 결과물은 배를 타고 뭐 꼭 배를 타라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 고양이 이런 객체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릴 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을 나열을 해 봤는데요. 이런 상태와 객체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표현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정리하면 도구는 여러 객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강의 양쪽 상태가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리스트를 두 개 사용을 하면 강의 이쪽 저쪽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값들, 그러니까 강 이쪽 저쪽에 있는 객체들의 값을 묶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사항들만 정리해서 문제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리스트 스타트 그 다음에 데스트가 있고요. 리스트 스타트에 있는 각 원수를 리스트 데스트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금지된 상태는 집합처럼 표시를 했어요. 어떤 개체가 한 리스트에 없을 때 그 리스트가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정하는 거죠. 이동 조건과 다른 소소한 요구사항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 기술 형식만 바뀐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편해졌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으라는 것은 이런 표현 가지고는 여전히 막막해 보입니다. 자, 새로 정리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충분히 단순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접근은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있는 개체들의 이름은 중요한 요소인지 아닌지 조금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객체들을 식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굳이 고양이, 햄스터 이렇게 글자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식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도 표현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리스트에 5개 아이템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각각의 개체가 순서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순서인 거죠. 예컨대 순서대로 철수, 해바라기 씨, 햄스터, 고양이, 배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정의를 새로 해버리면 리스트의 구성이 훨씬 더 단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칙으로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 스타트에 있는
그죠? 1, 5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test에 있는 0, 5개로 치환하는 문제이고, 허용하지 않는 상태를 0, 111x 순서가 있으니까요. 111 있으면 저렇게 하면 철수가 없는 상태에서 셋 모두 다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 정의한 리스트 형식은 철수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에 의해서 이쪽 리스트에서 사라지면, 즉 이쪽 리스트에서 0으로 바뀌게 되면 반대편 리스트의 해당 위치가 1이 될 겁니다. 그게 이동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한 리스트에서 0이 됐다는 건 다른 리스트에 1이 있다는 거니까 리스트 한 개만 가지고서도 다른 쪽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 상태랑 다른 쪽의 상태를 모두 리스트 하나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물론 배의 이동까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뭐 이런 기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배는 뭐 초수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핵심적인 것들만 어떻게 왜곡 없이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단순하게 정리한 문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철수와 개체 모두 다 사라지고 순서 있다, 없다, 1, 0만 남습니다.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이 0과 1로 구성된 리스트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리스트는 스타트만 표현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일이 이렇게 5개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철수가 각각을 데리고 이동했을 때를 표현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철수가 따로따로 하나씩을 데리고 간 후의 스타트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확장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와 얘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나요? 가운데 하나만 남습니다. 그럼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자, 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체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반대편에 있던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냥 놔두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죠? 가지고 올 때와 놔두고 올 때, 놔두고 올 때와 가지고 올 때, 이렇게 4가지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시 허용하지 않는 상태를 검사해 보면 얘랑 얘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중 남은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이동하는,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됐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보이시나요? 딱 2개의 이렇게 프로세스, 흐름밖에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리스트, 그리고 순서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더니 비교하고 정리하는 게 상당히 편리해졌죠. 최초에 주어졌던 문제보다 훨씬 단순해졌고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데 적합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러브다이브네요. 문제를 읽어보면 아주 넓은 호수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사는데 잠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브다이브네요. 이 개구리는 잠수하면 동서남북 가운데 임의의 방향으로 5m를 이동을 해서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전에만 200번 잠수를 할 수 있다면 그때의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문제이고요. 아래를 보면 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걸 간추리고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일까요? 사실
200번 잠수한 후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200번 위치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 한 번에 5m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터 뭐 이게 중요한 단위일까요? 아닐까요? 정의를 그냥 해뒀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에 다시 이렇게 덧붙이는 형식으로 단위니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숫자 5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동서남북 중에 한 가지이긴 하지만 그 방향입니다. 근데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대략 이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처럼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200번 그리고 5m, 5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 가운데 임의의 방향,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남북 가운데 임의의 방향으로 5만큼 움직이는 것을 단순화를 하면 그걸 다시 이제 200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방향으로 5만큼 움직이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4개의 방향, 그리고 이동거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사용해온 직교좌표계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표현을 하면 동서남북도, 길이 5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위는 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 우선 숫자만 간주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단위를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 같은 거를 200번 반복하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졌던 문제가 위에 있고요. 아래에 있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순화한 살 수 있는 결과 중 한 개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가요? 뭐 왜곡은 없습니다. 결과 제시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 2차원 좌표계의 원점에 있는 점을 거리 5만큼 200회를 이동하는데 매 이동은 이제 이동을 200회 하는데 이동은 x의 5를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y의 5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네 가지 방향 가운데 임의의 하나를 선택해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위 이동을 200회 한 후 점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원래 최초로 주어졌던 개구리가 뭐 이 동서남북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왜곡 없이 제대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제목은 근사한 방법이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한 변의 길이가 W인 정사각형 상자에 반지름이 W인 조각 피자가 있습니다. 이 피자의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큰 수의 법칙을 사용하라.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면적의 근사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피자의 가장자리가 완벽한 원이라면 공식을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이 방법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큰 수의 법칙으로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고운 치즈 가루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상자 위에 고르게 아주 작은 점들을 찍어서 점의 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르게 찍은 점들 가운데 피자 위에 얹힌 점의 수를 알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비례식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를 간단한 형식으로 표현을 바꾸라는 모양입니다. 자, 이 문제의 중요한 요소는 뭔가요? 박스는 정사각형입니다. 이건 한 변의 길이 숫자이고요. 그리고 사분원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4분원의 반지름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W로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입니다. 치즈가루 개수는 어떻게 할까요? 고르게 뿌리는 점의 수입니다. 이거 비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수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정확할 테지만 계산에는 또 오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자, 그림에서 빨간 점과 파란 점, 즉 원 안과 밖은 박스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거리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박스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직교좌표계의 원점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원점에서 거리가 W인 4분원 안쪽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럼 남은 거는 개별 치즈 가루의 위치입니다. 하나에 찍는 점의 위치겠지요. 점을 하나 찍었는데 W보다 작은지 큰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점의 위치는 아마도 이럴 거고요. 이 점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아래 나와 있는 두 점 간의 공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임의의 위치에다 점 하나를 찍고 그 점의 거리,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그 점의 거리를 계산해서 W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문제로 단순화가 가능합니다. 즉 원 안인지 밖인지는 이 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단순화해서 핵심만 표현을 하면 0 이상 W 이하인 임의의 x, y를 구해서 원점에서의 거리 W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W 이하인지 판단하는 작업을 n번 수행하는 치즈 가루 개수만큼 수행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n번 수행할 동안 W 이하로 나온 횟수는 몇 번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으로 피자 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의 크기가 0 이상, 그죠? 루트 2W 이하라고 해서 그림처럼 R을 임의로 구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거는 루트 2W 이하니까 이 선상에 있는 R을 임의로 구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두 개의 XY, 두 개의 임의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화 제대로 된 것일까요? 이게 일면 더 단순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분포가요. 점의 분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른 분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현실 세계를 왜곡을 하게 되는 거죠. 답도 이상해질 겁니다. 해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단순화하면 쉽게 해결 가능한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단순화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